안녕하세요. 한자가 쉬워지는 선생님, 한자 선생님 지은쌤입니다. 자, 여러분, 한자 공부 어렵죠? 이제까지는 여러분이 쉽게 진행을 하셨을 텐데요. 여러분이 한 중4급부터 공부를 하시면은 한자가 외우기도 어렵고 쓰기도 어렵다라는 거 참 주변에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는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5, 6학년, 초등학교 5, 6학년 친구들, 중학교 친구들, 한자 급수 한번 3급 정도 따볼까 했다가 4급 한자, 중4급 한자부터 많은 좌절을 겪고 있거든요. 이제부터는 선생님의 도움이 정말 필요한 시기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오늘 한자 지능의 4급 한자 함께 배워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시간은 오리엔테이션입니다. 한자 진행의 시험이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선생님 강의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실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주관사는 이거는 모르게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한자교육진흥원이고요. 시행사는 한국한자실력평가원 이래가지고 여러분이 한자로 된 언어들, 우리 언어가 사실 국어를 여러분이 배운다고 생각하시지만은 우리 어휘의 85% 정도는 한자 어휘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자를 모른다면은 우리말을 제대로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없죠.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하는 시험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한자 자격 시험이 있고요. 한자 한문 지도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보시는 건 아니시고요. 여러분들에게 한자를 가르치시는 선생님들, 한자 한문,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한자, 그 다음에 여러분은 조금 어렵지만은 중학생들은 알 거예요. 한문으로 되어 있는, 한자로 되어 있는 문장, 즉 한문 문장, 논어, 맹자 같은 고전들, 한문 고전들을 지도하시는 교육사분들이 보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자 혼용 국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언어에 적게 잡으시는 분들은 70%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보기에는 85%가 넘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국어랑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바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력 평가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우리나라만 한문을 쓰는 것이 아니라 중국, 그 다음에 놀랍게도요. 일본 같은 경우도 한자를 엄청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중학생 친구들이 많이 초등학교 6학년, 5, 6학년 남자친구들 물어봅니다. 한자보다는 일본어가 더 배우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러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일본어는 한문을 모르면 40%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자격시험 또한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야? 이런 거는 여러분 초등학생, 중학생들 아직까지는 필요 없어. 한자 자격시험이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것들이죠. 자, 그러면 이거를 선생님 한번 지우고요. 자, 그러면 한자 자격시험을 보면 우리가 어떤 점이 이제 좋은 점이 있겠느냐. 가장 큰 좋은 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 언어를 정확하게 어휘력을 습득해서 우리가 책을 읽었을 때 이해력이 높아지는 게 사실 가장 큰 목표예요. 근데 그거 외에도 우리가 좀 눈에 보이는, 눈에 띄고 남에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첫 번째는 학생 생활 기록부에 등재가 됩니다. 얘가. 그래서 대학교 입시 같은 데서 이런 걸 요구하는 몇몇 대학이 있어요. 예를 들어 한의학을 내가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러분 한의학은 정말 한문 못하면은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한의학과 친구들은 한문으로 된 책으로 다 공부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이거 이제 4급 다음에 이제 3급 한자인데 3급 이상, 2급, 1급 같은 경우에는 놀랍게도 정부기관, 그 다음에 유명한 이제 민간 기업, S로 시작하는 유명한 회사 있죠. 그럴 때는 반드시 가산점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인사고과 여러분 좀 모르지만 예를 들어 내가 과장인데 부장이 되고 싶다 이러면은 한문 시험을 봐야 되는 곳이 있어요. 네, 그런 곳에 이게 많이 해서 어른들 특히 대학생들이 이 시험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거의 여러분 영어 시험처럼 대학생들에게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적인 그런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 이제 변동이 있기 때문에요. 급수가 달라지거나 하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참조하셔야 됩니다. 뭐 여러분은 아직까지 이런 거는 필요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바로 배정 한자수입니다. 내가 도대체 선생님 몇 개를 외워서 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에게 바로 중요한 점이겠죠. 자, 4급 배정 한자수는 뭐냐면 신습 한자는 그닥 많지 않아요. 200개. 200개. 물론 200개만 하면 참 좋겠지만은 몇 개냐면은 준 4급 이하 한자들도 다 알아야 돼. 예를 들어 내가 4급 한자만 배워. 예를 들어 뭐 아름다울 가 뭐 이런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낮은 급수의 한자인 뭐 집가자도 알아야 하는 거야. 이런 한자는 뭐 준 4급 이하의 300자를 우리가 포함을 해서 총 몇 자? 한자는 총 500자를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지능의 시험의 특징이 뭐냐면은요. 지능의 시험의 최고의 목표는 뭐냐면은 한자 자체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이 교과서를 볼 때 교과서에서 나오는 어휘가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하죠. 그죠? 여러분이 책을 읽었는데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자야. 무슨 소리인지 도저히 모르겠어. 이러면은 여러분이 책을 읽어도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그래서 교과서의 한자를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지능의 시험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초등생들에게 많이 권해요. 지능회가 훨씬 더 공부하는 데도 쉬운 점도 있지만은 여러분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것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 한자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156단어가 나오고요. 여기에 200개의 한자가 다시 포함이 돼서 총 700자의 한자를 여러분이 익혀야 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물론 신습 한자 시험과 교과서 한자의 시험 방식이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죠. 자, 그럼 전체 강의를 안내를 드리면은 여러분 길면 공부하기가 힘들죠. 선생님이 총 3파트로 나눴어. 신습 한자 해제와 교과서 한자 풀이와 그다음에 총정리와 유형별 문제 풀이야. 신습 한자 해제가 좀 많아요. 선생님은 한자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1학년들도 어려운 한자를 웬만하면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선생님 한자의 최고 목표는 한자를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한자가 되도록 하자라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총 200개의 한자를 15강에 나뉘어 강의를 합니다. 보통 한자는 여러분 가나다 순이죠. 그죠? 근데 선생님 한자의 특징은 뭐냐면은 의미 위주로 풀어서 해설해요. 예를 들어 사람에 대한 한자들 쫙, 동물에 대한 한자들 쫙, 칼이나 무기에 대한 한자들 쫙 이런 식으로 강의를 구성을 합니다. 자, 그 다음 한자는 이제 교과서 한자도 이제 156개나 되기 때문에 이제 5강 정도로 나뉘어서 강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총정리가 있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문제 유형 중에 어떤 게 있냐면은 반대뜻 한자, 그 다음에 같은 뜻 한자, 그 다음에 발음이 같은 한자, 동음어라고 동음. 발음이 같은 한자를 물어봐요. 예를 들어 우리 방금 선생님이 앞에서 아름다울 가라는 한자와 집 가자라는 한자를 썼는데 얘 두 한자는 둘 다 발음이 뭐냐면 가라는 발음으로 우리가 읽습니다. 그래서 동음어를 묻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여러분이 풀 수 있도록 또 어떤 게 있냐면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고사성어. 어렵죠? 고사성어. 선생님 딸이 고등학교 예고를 갔는데 딱 가자마자 책을 주는 게 뭐냐면 고사성어 1000개 외워와라 했어요. 그래서 방학 내내 방학 내내 외워가지고 1년 내내 고사성어를 이제 시험을 봤었는데 고사성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정리라는 강의가 2강. 그 다음에 유형별 문제풀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총 3강으로 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출제 유형과 문항수를 살펴보도록 하죠. 총 100문항이에요. 총 100문항입니다. 그 중에 이제 주관식이 70%라는 거는 객관식도 있다라는 거. 이게 여러분이 이제 어른들이 많이 보는 어문의 시험과의 차이점인데 어문의 시험은 100% 이제 주관식이에요. 거의. 그래서 되게 어려워요. 물론 그 어문의 시험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 여기서는 안 하는 장음도 외워라 뭐
되게 많이 뭐 간체자도 외워라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건 없는데요. 일단 여기에 좋은 점은 뭐냐면 주관식이 70%라는 건 뭐야? 객관식도 있다라는 희망이에요. 객관식이 빼기 70 하면 30%가 있죠. 그리고 놀라운 건 70점이면은 여러분 합격이에요. 그리고 96점이면은 뭘 주냐면 최우수상을 줘요. 그 다음에 3급 이상의 급수에서는 이렇게 급수가 시험을 잘 본 친구들에게 장학금도 줍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게 바로 이 이제 어문의 시험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급수별 선정한 이제 문제 유형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문제 유형? 문제 유형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한번 대충 넘어가도록 하는데 일단은 훈음과 도금이 있어요. 훈과 뭐냐? 훈음은 뭐냐면은 뜻을 알아보는 거. 그다음에 도금은 발음을 읽는 게 각각 15문제. 그 다음에 한자를 써봐라 하는 게 나오죠. 여러분 이거 진짜 싫어하는데 쓰기도 20문제.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기타 15문제. 그 다음에 교과서 한자도 문제가 나오는데요. 교과서 한자는 훈음과 쓰기가 없어요. 도금만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뭐 단어에 삼각형이라는 한자가 나왔다. 그러면 이게 석산, 뿔각, 모양형이라는 한자인데 이 훈을 우리가 몰라도 된다는 거야. 그리고 삼각형을 한자로 써라 하는 문제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한자죠. 그래서 단어를 우리가 한자로 읽을 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 번 반복해서 훈련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한자의 단어에 우리가 뜻을 알아야 돼. 얘 한자로 얘가 무슨 뜻이냐 물었을 때 얘가 뿔 3개 달린 동물이 아니라 뿔이 3개 있는 형태를 나타낸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기타 10문제 정도 나와서 총 100문제를 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문제가 어떤 것인지 한번 유형 문제 한번 맛배기로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입니다. 객관식입니다. 객관식 30문제를 먼저 보도록 해요. 30문제를 다 보는 게 아니라 스타일만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가장 많이 쓰는 문제죠. 다음 요 안에 있는 한자와 음이 같은 한자를 찾아라. 이게 바로 무슨 문제야? 바로 도금. 는 것이죠. 자, 여기 있는 한자 여러분 잘 안 보이실까 싶어 선생님이 여기 위에 크게 써드립니다. 클위라는 한자이죠. 선생님이 한번 크게 써볼게요. 자, 한번 잘 보세요. 사람인 변에 여러분 이거 어디에 나온 한자냐면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대한민국 할 때 한자에 들어간 한자예요. 자, 이렇게 쓰는 한자입니다. 위라는 발음을 가지고 있고요. 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얘를 우리가 훈이라고 하고 얘가 우리가 음이라고 부르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 얘를 우리가 부수라고 하고요. 선생님이 요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은 보통 나머지라고 부르는데 이 나머지에 선생님이 굉장히 큰 포인트를 둡니다. 종종 이제 강의를 하시는 분 중에 한자는 부수만 알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선생님이 한자를 연구를 할수록 부수만 알면은 한계가 상당히 많아요. 그거는 굉장히 기초적인 것이고 한자의 주요 요소들이 있어요. 바로 요런 거야, 요런 거. 이 한자는 사실 국경을 밟아 지키는 사람의 발을 나타내요. 국토를 지키는 군인의 발을 나타낸 한자입니다. 그래서 이 한자는 이제 클위라는 한자로 이제 나라, 사람이 누군가를 지키는 사람이란 뜻에서 나와서 그 사람이 크다라는 의미로 씁니다. 여러분 우리 위인이라는 단어 알죠? 그때 쓰는 한자인데 위인이 키가 큰 사람이 아니죠. 그죠? 몸은 작아도 훌륭한 사람 우리가 위인이라고 그러죠. 그죠? 위대하다라는 거는 물건이 크다가 아니라 뭐가 큰 거야? 사람이 훌륭하다라는 의미야. 그래서 이 클위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음은 위. 그러면은 여기에서 문제는 뭐야? 음이 같은 한자를 찾아라 했으니까 위라는 발음을 가진 한자 찾으면 우리가 되겠다. 그죠? 자, 그럼 첫 번째 한자 1번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거 좀 지울까? 1번을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한자는 뭐냐면은 이을승이라는 한자입니다. 계승하다 할 때 승자이고요.
두 번째 한자는 가장 최라는 한자. 3번은 뭐냐면 이을 접이라는 한자. 여러분 접속이라는 말 알죠? 마지막 한자는 위태할 위. 그러면 발음이 같은 한자 몇 번이야? 바로 4번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음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무슨 문제냐면은요. 앞에 선생님이 말씀드린 조금 어려운 총정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던 바로 뜻이 상대되는 것. 상대되는 건 뭐냐면은 서로 대치된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남자와 여자. 뜻이 어때요? 반대가 되는 거죠. 남성과 여성은 서로 대립, 물론 뭐 왜 사이좋게 지내는 경우도 있지만 사르기 좋게 지내야 되지만 남성과 여성은 뭐 같은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서로 반대, 우리가 흔히 반대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써. 반대되는 한자를 찾는 거야. 이거는 여러분 상당히 여러분이 한자의 뜻을 알면은 뭐 이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은 이건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한번 쭉 정리를 따로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요 괄호 안에 있는 한자를 살펴보도록 하자. 요 한자는 뭐냐면은 우리 충무공 이순신 할 때 쓰는 공이라는 한자예요. 근데 이 한자의 원뜻은 뭐냐면 공변될 공이라는 한자예요. 공변이 뭐냐? 그게 여러분에게 이제 문제인데 이건 뭐냐면 공공이라는 말이야. 공공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나와 남, 사회, 국가가 모두 같이 하는 것을 우리가 공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예를 들어 여러분 다니는 초등학교는 다 대부분 뭐 사립도 있지만 공립학교가 대부분이죠. 공립학교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 여러분 부모님이 내는 세금, 선생님도 내지 세금으로 운영이 돼서 누구나에게 혜택이 주어지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공립학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쓰는 한자. 그 다음에 여러분 공익사업이라는 말 알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을 우리가 공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공변된 것과 같은 한자 한번 살펴봅시다. 1번입니다. 첫 번째 한자는 관리할 관이라는 한자입니다. 관리라는 건 뭐냐면은 공무원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관리라고 부르죠. 나라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관이라고 부르는 거야. 두 번째 한자는 뭐냐면은 사사로울 사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사사로울 사. 이거 정말 얘 많이들 아는데 내가 그게 뭐니? 라고 물으면 초등생들은 잘 이해를 못합니다. 사사롭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개인적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사사로울 사예요. 자, 그러면은 나라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과 개인적인 것이 바로 뭐야? 상대되는 개념이 되는 거죠. 서로 대립이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뭐야? 뜻이 상대되는 한자.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는 것이죠. 자, 3, 4번도 살펴보면은 3번은 사례할 사, 감사합니다 하는 사. 발음이 얘네들이 같다, 그죠? 마지막은 멈출 정이라는 한자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뜻이 상대가 됐으니까 이번에는 어떤 문제가 나올까? 한번 추측해 보세요. 이번에는 당연히 뜻이 비슷한 한자가 묻는 문제가 나오겠죠. 이걸 우리가 뭐라면 유의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3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문항수예요. 이런 문항이 3문제가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자, 첫 번째 여기 괄호 안에 있는 한자가 뭡니까? 바로 소리, 이라는 한자이죠. 설립에다가 가로 아래를 쓴 거야. 해일 절대로 아닙니다. 가로 아래예요. 이 한자의 원형은 뭐냐면은 가로 아래에다가 말씀언을 사실 더한 한자가 원형이에요. 그래서 입에서 소리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소리, 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뜻이 비슷한 한자 봅시다. 첫 번째 한자 뭡니까? 귀, 이가 들어가 있는 바로 소리, 성이라는 한자네요. 소리. 정답이 바로 1번이죠. 그리고 여러분 보면 이 한자 음성이라고 있죠. 우리 음성인 사람의 목소리를 음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뭐 성할 성. 똑같은 뜻이죠. 그 다음에 웃을 소. 그 다음에 풍경경.
해서 총 4개의 한자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의어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거의 객관식 이렇게 끝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마지막 객관식 문제인 것 같은데요. 보기의 단어들과, 이제는 한자의 뜻을 자세히 알아야 되는 문제예요. 보기의 한자들과 단어들과 관련이 깊은 한자를 찾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역시 세 문제를 이제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보기는 여러분 다행히도 한글로 돼 있네. 그죠? 자, 살펴볼까요? 보기, 음식, 끼니, 식판. 바로 뭐야? 바로 밥 먹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자를 한번 살펴봅시다. 1번은 뭐냐면 힘쓸 뭐예요? 힘쓰는 것과 음식 전혀 관계가 없어요. 2번입니다. 이 한자는 여러분 잘 보면 잘 보세요. 먹을 식이 바로 왼편에 들어가 있네요. 먹을 식. 먹을 식은 여러분 이렇게 쓰죠. 근데 얘를 우리가 변형식으로 쓰면 왼쪽에 들어가는 부수형식으로 쓰면 어떻게 쓰냐면 요렇게도 씁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돌이킬 반이라는 쓴 한자. 이건 한자는 밥 반이라는 한자예요. 반찬할 때 이 반자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음식, 끼니, 식판할 때 밥 반자가 뜻이 관계 있는 한자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뭐 붙을착, 비슷하게 생긴 볼간이라는 한자도 나왔네요. 이 두 한자는 여러분 형태가 매우 유사한 한자지만 뜻은 전혀 서로 관계가 없습니다.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를 살펴보실까요? 이번에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교과서 한자어의 훈, 뜻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설명이 뜻하는 한자어를 찾아보도록 하죠. 자, 이런 문제 10명 문제가 나옵니다. 이제 보십시다. 사물이 지니고 있는 쓸모. 자, 그러면 우리 이거를 한번 단어를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죠. 1번입니다. 1번은 뭐냐면 바로 질서입니다. 차례질, 차례서. 2번입니다. 적을과 점칠점에서 과점이라는 건데 과점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조금 어려운데 독과점이라는 게 있어요. 독과점이 뭐냐면은 소수의 기업이 많은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무언가 점유하는 것을 우리가 독과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쓰는 게 바로 과점이라는 표현입니다. 적은 수의 무엇인가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걸 과점이라 그래요. 3번입니다. 갑가의 갑치, 바로 가치입니다. 즉 가치가 사물이 지니고 있는 어떤 쓸모와 값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은 선택이죠. 가릴선, 가릴택해서 선택이란 단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자어, 교과서 한자어를 이렇게 살펴보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냐면은 문장 안에 바른 한자를 집어넣는 그런 문제입니다. 요것 또한 7문제 정도 나옵니다. 물론 이거는 여러분 가변적이에요. 그때그때 조금씩은 바뀔 수 있어요. 문항수 자체는. 근데 이런 형식이 나온다라는 거 알아보시는 겁니다. 자, 과요 네모 안에 들어갈 한자어가 어떤 것이 들어갈 수 있을지 먼저 문장을 읽어보죠. 이 소설은 인물의 성격 땡땡이 뛰어나다 입니다. 자, 그럼 이 땡땡에 들어갈 수 있는 한자를 우리 여기다 한번 살펴볼까요? 1번입니다. 사라질 소, 쓸비, 소비예요. 소비. 그럼 이걸 넣어봐. 이 소설은 인물의 성격 소비가 뛰어나다. 이거는 영 아니야. 그죠? 2번입니다. 뜻정, 펼서, 정서라는 단어야. 이것도 한번 넣어볼까? 이 소설은 인물의 성격 정서가 뛰어나다. 이거 역시 아니에요. 3번입니다. 자, 사랑할 자, 슬플 비, 자비예요. 자비, 부처님의 자비할 때 그 자비죠. 이 소설은 인물의 성격 자비가 뛰어나다. 성격이 자비가 뛰어나다. 이런 표현은 잘 안 씁니다. 3번입니다. 뽑을 묘, 백길사, 묘사라는 단어예요. 이 인물은 인물의 성격 묘사가 뛰어나다. 4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죠. 자,
이 다음 문제 한번 또 이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객관식이 끝나는 거고요. 이제부터 주관식의 세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관식이라고 해서 너무 주눅 들지 마세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자, 문제가 여러분 쉬운 것은 주관식으로 물어보는 거고 어려운 거는 객관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자, 주관 문제 어떤 유형이 나온다 살펴보죠. 제일 많은 유형 중 하나인 바로 한자에 훈과 음을 쓰는 문제입니다. 자, 이런 게 14문제 나오고요. 한자를 주어지죠. 선생님 여기 크게 한번 써볼까요? 사람인 변에 오른쪽에 창과를 쓴 이 한자는 바로 무슨 한자야? 사람이 무기를 들고 있는 모습. 뭐냐면은 칠벌이라는 한자입니다. 이 괄호 안에 칠벌이라고 쓰면 되죠. 자, 이 한자는 정벌하다 할 때 쓰는 그런 한자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한자의 발음과 뜻 묻는 문제이니까 괄호 안에 여러분이 아는 거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살펴볼까요? 이번에는 뭐 한번 살펴봅시다.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한자를 여기 안에 한자가 공통으로 똑같은 게 3개 하나가 들어가는 거야. 요것 중에서 찾아서 쓰라는 거예요. 물론 주관식이긴 하지만 뭐야? 보기가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둘 중에 하나 찍으면 되는 문제야. 자, 한번 살펴보죠. 이런 문제가 4문제 정도 나옵니다. 자, 살펴보면 여기 있는 보기에 있는 한자들 우리가 먼저 봐야겠다. 그죠? 첫 번째는 뭐예요? 바로 지을, 조라는 한자야.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 한자는 일, 흥. 마지막 한자는 갈, 왕이라는 한자야. 그러면 여기다 넣어보죠. 자, 이 한자는 뭐예요? 바로 올레라는 한자죠. 올레라고 여러분 하는데 오다라는 뜻을 가지고 레라고 읽는 한자. 올레. 그 다음에 이 한자는 복이라는 한자입니다. 다시 또는 회복이라는 한자죠. 회복할 복. 마지막 한자는 여러분 잘 아시죠? 해년이라는 한자입니다. 1년 할 때 쓰는 바로 그 한자예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씩 넣어보는 거예요. 한 번씩 넣어볼까요? 첫 번째 조 한번 넣어보죠. 조. 자, 지을 조를 넣어봅시다. 조래, 조복, 조년.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아니야. 이건 틀렸어.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뭘 넣어볼까? 흥을 넣어볼까? 흥 넣어봅시다. 흥래, 흥복, 흥년 이런 말 역시 들어본 적이 없죠. 그럼 마지막 왕을 한번 넣어볼까? 갈왕이라는 한자예요. 왕래, 왕복, 왕년에 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죠? 왕래는 뭐야? 오고 가는 거를 우리가 왕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왕복은 뭐야? 갔다가 다시 오는 것. 왕복 티켓이라 그러죠. 부산을 가는데 KTX를 타고 가는데 내가 오늘 다시 돌아와야 돼. 그럼 왕복 티켓을 끊는 거야. 갔다 그날 다시 오는 티켓을 끊는 걸 우리가 왕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왕복. 왕년은 뭐냐면 지나간 해. 예를 들어 선생님이 옛날에 그런 얘기하죠. 이제 선생님이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막 살도 찌고 뚱뚱해졌는데 나도 옛날에 왕년에 날씬했어.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왕년이에요. 지난 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답 바로 왕자 찾아서 쓰면 되는 것입니다. 정답을 이렇게 왕 이렇게 쓰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문제 살펴보실까요? 이번에는 뭐냐면은 요게 또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여러분 싫어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근데 선생님들은 이런 문제 상당히 좋아해요. 좀 복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가로 열쇠, 세로 열쇠 알아 그런 문제풀이입니다. 크로스워드라고 얘기를 하죠. 자, 가로 열쇠와 세로 열쇠를 읽고 요 빈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한자를 찾아라 이런 문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는 없고 아무것도 여기에는 맺을 결이라는 한자. 그 다음에 요 밑에는 기약할 기라는 한자가 있네요. 자, 아까 무슨 결 뭐, 그 다음에 무슨 기라고 읽을 때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한자를 찾는 거야. 자, 이거는 여러분이 추측을 해야 됩니다. 정확한 한자의 뜻도 하셔야 되고요. 자, 가로 열쇠를 살펴볼까요? 혼인하기에 알맞은 시기, 나이. 혼인이라는 힌트가 나왔네요. 나이라는 거는 이제 기약할 기라는 한자가 아마 이 나이라는 뜻을 여기서 나타내는 것 같아요.
자, 세로 열쇠에서 가로는 이게 무슨 기라는 게 이제 될 것 같고요. 세로 열쇠, 결할 때 들어가는 거. 남녀가 정식으로 부부 관계를 맺는 일을 뭐라 그래요? 바로 결혼이라 그러죠. 즉, 결혼, 혼기라는 한자가 될 수 있도록 결혼할 혼자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결혼할 혼자 어떻게 쓰느냐? 계집녀에다가 이렇게 쓰면은 바로 얘가 결혼할 혼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성이 남성의 집에 가서 혼인식을 하는 형상을 나타낸 게 바로 이 결혼 혼자가 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가로 열쇠, 세로 열쇠 이런 문제가 약 3문제 나옵니다. 이게 문제 중에서 조금 어려운 편에 속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건 이런 거죠. 어때요? 이런 거. 한자의 단어를 그냥 어떻게 해라? 읽어라. 이런 것입니다. 자, 다음 한자에 도금을 쓰시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 한자 첫 번째 한자는 뭐예요? 바로 벌레, 충이라는 한자입니다. 이 한자는 뭐냐면은 사람의 이빨의 형상을 나타낸 한자, 바로 이치라는 한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바로 충치라고 우리가 적으면 되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약 15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이것도 뭐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요. 여러분 이렇게 보기가 많이 나오면은 어렵지 않아요. 긴장하지 마세요. 쉬울 수가 있어요. 자, 글을 읽으세요. 문장을 읽고 밑줄 친 부분, 여기 잘 안 들어요. 선생님 여기다 칠게요. 밑줄 친 부분의 뜻을 가진 한자를 보기에서 고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글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런 문제가 한 7문제 정도 나요. 여기는 이렇게 짧게 나오는데 보통 뭐 시나 글의 소설의 한 부분을 주고 밑줄을 이렇게 그어요. 보통 시만이 나와요. 시를 주고 이렇게 밑줄을 몇 군데 긋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한자로 옮겨라 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한자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느냐를 묻는 문제입니다. 읽어보도록 하죠. 산 골짜기 오막살이 낮은 굴뚝엔 뭉기뭉기 외년기 대낮에 손나 라는 이제 시의 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밑줄은 어디에 쳐져 있어? 골짜기에 쳐져 있어요. 자, 그럼 골짜기란 뜻을 가진 한자를 우리가 알면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한자는 뭐냐면은 집호라는 한자예요. 두 번째 한자는 앉을 좌라는 한자. 마지막 한자가 바로 골곡인데 여러분 골이라는 게 골이 뭘까 물어보면 이거예요 라고 얘기하는데 골은 골짜기의 골이에요. 골짜기, 곡이 바로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죠. 보통 뭐 1번, 2번 이렇게 나오니까 1번에서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뭐냐면 문장 내 한자 단어를 읽는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이런 게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묻는 거예요. 자, 한번 살펴보면요. 그의 주장은 판단에 이것이 부족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잘 안 보이시면 선생님이 크게 쓰죠. 첫 번째 한자는 나무 목에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 한자이고요. 두 번째 한자는 손수 부수에다가 범호를 쓰고 이렇게 되어 있는 한자입니다. 뿌리근 그 다음에 근거 거라는 한자. 발음이 뭐가 되는 거야? 근거. 뿌리된 의거라는 뜻이죠. 어떤 판단의 근거, 뿌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의지하는 것이 되는 것을 우리가 근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근거의 거는 조금 어려운 한자인데 이 한자는 큰 원숭이가 나뭇가지 같은 것을 잡고 매달려 있는 형상이에요. 그 나뭇가지가 부러지면 어떻게 돼요? 원숭이 뚝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근거로 한다라는 뜻으로 이 한자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옆에다 도금 또는 밑에다 쓰시면 되는 문제. 이런 문제가 모두 몇 문제 나와? 13문제 정도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이런 게 어려워요. 이게 뭐냐면은 한자에
문장 안에 단어를 한자로 바꿔서 써라 라는 문제입니다. 이런 게 상당히 어렵죠. 그죠? 자, 여기 굉장히 싫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2번, 이 번도 사실 한자예요. 회의도 한자예요. 세계도 한자고, 각국도 한자고, 정상도 한자고, 참여도 한자니까 솔직히 말하면 은는 이가를 제외한, 보세요. 내가 여러분이 얼마나 한자를 모르면 제대로 살 수 없는지 내가 알려줄게. 얘 빼고는 전부 한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자를 모르면은 조사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한자만 쓰고 살 수 있기 때문에 한자를 모르면 우리말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진짜로 몰라요. 여러분이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쳐보면은 책을 많이 읽어서만은 되지가 않아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한자를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뭐냐면은 참여만 한번 한자로 써보도록 하자. 참여가 뭐야, 여러분? 참가하여 함께 하는 것을 참여라고 얘기를 하죠. 자, 참여할 참자, 한자의 참자가 그다음 많지는 않습니다. 다행히. 참여할 참자 어떤가 있나요? 이게 바로 참여할 참이라는 한자죠. 여라는 한자는 더불어 하다, 함께 하다라는 뜻을 가진 더불 여자 써주면 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굉장히 복잡한 한자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바로 참여. 이거 6문제 정도 나와요. 그래서 친구들이 종종 시험 볼 때 선생님 어떡해요? 이러면 선생님이 그냥 틀려 라고 얘기를 해줄 경우도 있는데 굉장히 이제 어려운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게 사실 지능회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모두 6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뭐냐면은 문장 중 한자로 표기된 단어. 이제 이것도 조금 어려운데요. 2문제 정도 나오는데 문장 안에 한자가 있어요. 근데 이 한자가 발음으로 읽으면 맞죠. 근데 한자의 뜻이 틀린 거야. 자, 한자가 잘못 쓰였어. 그 한자 잘못 쓰인 것을 찾아서 바르게 고쳐 쓰래요. 어떤 거는 맞았고 어떤 건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살펴보죠. 이건 2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자, 독거 노인을 돕기 위한 무엇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한자는 뭐야? 바로 방문이라고 쓰여 있네요. 자, 방문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첫 번째 방은 막을 방이라는 한자이고요. 문은 뭐예요? 물을 문이라는 한자죠. 방문이라는 게 근데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누군가를 찾아서 아셨습니까? 라고 묻는 게 방문인데 이걸 우리가 막을 방이라는 한자를 쓰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막을 방이라는 한자가 틀렸습니다. 그럼 막을 방이라는 한자 대신 써줘야 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찾을 방이라는 한자 써야 돼요. 방문이라는 거는 찾아와서 물어보는 것이 바로 방문이에요. 그죠? 그러면 찾을 방은 어떻게 쓰느냐? 모방자는 똑같이 동일하게 들어가는데 찾는다라는 건 뭐냐면 입으로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왼쪽에 말씀언이 들어가는 게 바로 찾을 방. 그래서 얘는 그냥 내비둬도 되지만 막을 방을 찾을 방으로 고쳐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문제가 바로 2문제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사실 친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유형입니다. 사실 이게 이런 문제는 너던 문제밖에 나오지 않아요. 고사성어 관련 문제인데 이게 급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떻게 돼? 중요해지는 거예요.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자, 고사성어에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건 뜻을 알아야 돼요. 이 뜻을 모르면 이거 다 틀립니다. 그 다음에 고사성어에 들어가는 한자들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문제고 사실 뭐 고등학교 들어가서도 한문을 뭐 중고등학교에서 한문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고등학교 들어가면은 국어를 배워도 사자성어 같은 게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자성어가 여러분 그냥 상식 정도로 생각을 하겠지만은 국어를 배울 때 이런 것들을 모르면 우리가 글을 읽어도 독해를 못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사성어를 이럴 걸 배울 때 여러분 이런 거 하실 때 알아두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고사성어가 워낙 많아서 선생님도 정말 어떤 때는 보고 이게 무슨 뜻이지? 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중요한 고사성어는 이런 걸 할 때 그때 알아두시면 굉장히 나중에 도움이 된다는 거. 자, 미리 말씀드립니다. 한번 읽어보죠, 문제. 다음 한자 성어의 설명을 읽고 여기 설명이 나와 있죠? 들어갈 알맞은 한자. 여기 네모가 땡땡 돼 있잖아. 그죠? 그것을 보기에서 찾아서 순서에 맞게 집어넣으랍니다. 이런 문제가 5문제 나온다고 하죠. 자, 살펴보죠. 먼저 여기 문제 한자 사자성어 설명을 살펴보면요. 옛 것을 익혀서 새 것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옛 것을 익혀라는 건 이 온이라는 한자야. 온. 여기다 써볼까? 이 한자는 뭐냐면은 익힐 온이라는 한자예요. 익히다라는 뜻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따뜻할 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따뜻하면 뭐 야채든 고기든 익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한자는 새것이라는 한자로 무슨 한자예요? 새신이라는 한자입니다. 자,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옛이라는 뜻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새것을 암이라는 한자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죠? 여기에 뭐 옛것이라는 한자가 들어가고 이거 알다라는 한자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이것이 어떤 성어인지 여러분이 잘 알면 왜냐하면 이 따뜻할 온으로 시작하는 사자성어는 하나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유명한 사자성어 딱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알아두면 진짜 좋은 한자인데 일단은 여러분이 모른다는 걸 가정해 두고 선생님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익혀서는 이거 따뜻할 온, 익힐 온. 그 다음에 새는 새신자고. 그러니까 옛이라는 뜻을 가진 한자와 알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를 우리가 찾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첫 번째 보기를 살펴봅시다. 첫 번째 한자. 이 한자는 뭐냐면은 왼쪽에 옛꼬자가 들어가 있는 한자. 이걸 뭐라 그러냐면 옛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얘가 맞죠. 옛이라는 것에 바로 얘가 들어가면 돼요. 그죠? 자. 두 번째는 그러면 뭐냐면 이 한자는 뭐냐면은 열매실이란 한자예요. 근데 여러분 보면 여기 열매라는 뜻이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얘는 필요 없습니다. 세 번째 한자는 뭐야? 화살시에다가 입구자를 쓴 알지라는 한자이죠. 자, 이 한자에서는 무슨 뜻이 필요해? 알다라는 뜻이 필요한 거야.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지를 넣고 여기에다가 고를 넣어요. 그럼 어떤 한자가 되느냐? 바로 온, 고, 지, 신이라는 성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온고지신이라는 성어는 굉장히 중요한 성어인데 왜냐? 바로 논어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논어에서 공자님이 뭐라 그랬냐면 옛것을 안 다음에 익히 안 다음에 잘 안 다음에 지신 새로운 것을 배워야지 진정한 알미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온고, 원래는 온고이지신이라는 문장인데 이자 빼고 별 필요 없으니까 그냥 온고지신이라는 표현을 아주 흔히 쓰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4급 한자 지능의 시험의 문제 유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많이 어렵지는 않은데요. 이제 뒤에 주관식 문제가 몇 개가 쉽지는 않았죠. 그래서 이런 유형들을 여러분이 이제 선생님들과 한자를 먼저 잘 익히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유형별 문제 풀이하면서 함께 익히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자 시험이 막무가내로 외우시지 마시고요. 1번 이해하고 2번 여러분이 익히고 그 다음에 유형별 문제풀이를 조금만 해보면은 누구나 쉽게 하실 수 있는 거니까요. 함께 선생님 시험 공부하는 거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강의에서 한자, 사람에 관련된 한자, 신습 배정 한자 익히는 것으로 여러분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고하셨습니다.